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22일 정오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보수 재기 불가능해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친윤들이 다시 당권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 걸 보면은 보수 재기 불가능한데요.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이 좀비 정당 맞아요. 근데 파괴시키면은 비윤들이 이준석이라는 애보다 선동적이지 못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친윤들은 영남당에 갇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총선 전부터 말씀드렸죠. 차기 대권은 여권에서 현재 상태로라면 오세훈과 안철수의 대결 구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언론에서 애들이 자극적인 것만 하는데, 레거시 언론이라는 조중동도 그러고 있죠. 현실에서 하루하루 촉발적이고 자극적인 것만 기사를 쓰대고 있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보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문재인 5년에 걸쳐 윤석열 2년은 좀 심각하게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40년 됐죠. 80년, 90년대부터 35년 됐는데 그거보다 더 망할 것 같은데 나는 한 30년 후에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면은 그만큼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이나 홍준표나 여권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 같은 애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야권에 가보면은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놈도 정치하면 안 돼요. 그게 망하는 거죠. 나라가. 그죠? 오세훈이가, 조선일보에서 오세훈을 지금, 부명을 시키는데 자기 대권 주자로 그거 하고, 그 다음 안철수는 왜 이러나 하는 문제를 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요새 안민석이도 잡으려고 그러고, 또 이준석이를 때리죠. 그거를 참 잘하는 거예요. 정유라가. 유명인 아닙니까? 정유라만큼 유명인 한 사람이 없죠. 조민희만큼 유명한 애들이 없고. 그런데, 정유라가 가세현이라든가, 또는 강용석이라든가, 그런데 출연하면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 생활했고, 자기 유튜브를 열어서 돈도 보내달라 그러죠. 그것만 빼면은, 이준석 때리고, 민주당 때리고, 그런 거 괜찮아요. 나중에 보세요. 정유라가 한동훈하고 윤석열도 때릴 겁니다. 과거에 최순실 박근혜를 잡아넣기 위해서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이 정유라를 꼬셔가지고 애미를 무는 살무사로 만든 적이 있죠. 나중에 때릴 겁니다. 보세요. 근데 이 정유라가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보다는 훨씬 나아요. 엄마 때문에 피해봤죠. 그리고 아시안 금메달 승마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리고 특차 입학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박근혜가 날아가고 이준석은 탄핵을 해버렸죠. 홍준표라는 놈은 경남지사에 있으면서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박근혜 탄핵이 옳았다고 그랬죠. 이런 놈들이 정치를 주도하려는 게 심각한 거죠. 이준석이라는 애가 윤석열 지지자는 무직자, 은퇴자, 가정주부뿐이 없다. 자영업자도 다 돌아섰다. 사무직은 다 만나면은 윤석열을 욕한다. 명백한 갈라치기죠. 얘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유라 가정주부죠. 애가 셋이나 있죠. 그러니 정유라가 저 새끼가 이준석 저 새끼가 마탱이가 같다. 나이가 한 5-6살 차이 날 거예요. 가정주부가 질이 안 좋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임마? 어떻게 정치인이 직업, 성별, 나이를 떠나서 소중하지 않은 지지자가 어딨냐? 이런 발언을 하냐 이 새끼야. 가정주부 얘기하는 놈이 어머니 끌고 와서 눈물 찔찔 짜고 엄마 아빠 눈물 짜고 지도 눈물 흘리면서
당선됐냐 이 새끼 하고 그러죠. 이준석 이놈 인간 안 됩니다. 근데 이준석 이야기를 계속 실어. 언론에서 영향력도 없어요. 심지어 보수지에서 이준석이가 결국은 1, 2년 후에 국힘과 합당하고 가지고 보수의 중심이 된다는 논조를 하죠. 그 박성민이라는 애도 못 써. 정치는 그렇게 변화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는 살모사 같이 남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진영에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고 세력이 필요한 거죠. 요번에 이준석이 3.5% 받았죠. 개신당이. 그거 의사들이 이주영 때문에 한 10,000표는 줬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 그래서 이놈아가 그거 된 거예요. 응? 또 박지원이가 정치 구단이나요? 얘 국업이에요. 업무 술수만 강한 놈이에요. 얘가 하는 말 다 틀립니다. 안철수가 여당 대표가 되기를 희망한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놈도 이준석을 그렇게 띄워요. 굉장히 이관계만 쓰는 늙은이에요. 김종인 씨도 이상하게 변하고 있고, 박지원이가 여당 대표, 차기 당대표는 안철수 시켜야 한다. 그래야 안철수도 실패하고 국힘도 실패하냐고 조롱하죠.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껴요. 고고TV는. 인간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 안 되죠. 박지원이라는 놈이나 이준석이라는 놈이나 안철수만큼 인생을 살지 않았죠.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았죠. 안철수의 말투 때문에, 그 다음에 정무 감각 때문에 이런 말들을 계속하죠. 나쁜 새끼들이죠. 이런 말들 다 안철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안철수하고 당을 만들면서 다 깨버리죠. 그죠? 이런 놈들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정치가 망했고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오세훈이가 조선일보에서 대문짝막에 2면에 걸쳐 띄우죠. 오세훈이가 서울에서 낙선한 여당 지역 출마자를 다 만나고 토닥거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런다는 거죠. 오세훈을 말을 소개시키기 전에 그 토요일 날 안철수가 문화일보를 필두로 해서 안철수가 차기 당대에 출마하지 않겠다. 자기는 작은아마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미래를 대비하겠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문화일보가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조선일보가 받았죠. 그게 오보이든 사실이든 그 안철수는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면 안 돼요. 죽어요. 요번에 당대표 가는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면 1년뿐이 못합니다. 대권은 1년 6개월 전에 대권 주자들은 당직을 사퇴해야 돼요. 당대표 사퇴해야 돼요. 그런데 안철수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총선거다. 안철수는 윤석열을 비판하고 윤석열을 조지는 일에 몰두해라. 차기 대권은 무조건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여권,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나경원이는 뭐 또 난가하고 지금, 당대표 출마하면은 나경원이 되는 코스예요. 그런데 안철수는 왜 이렇게 정무 감각이 없죠? 문화일보를 필두로 조선일보가 안철수 대권 주자, 꾸려앉히기 위해서 당대표 꾸려앉히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안철수나 안철수 측 보좌관들이겠죠. 안철수 주변 인물들이 지금 없으니까 정치적 인맥을 가진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으면은 싱크탱크 한다. 현재 당대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죠? 그럼 문화일보 조선일보 그렇게 치면은 안철수 당대표 불출마 결정 이렇게 나오면은 그 틀렸으면은 그 기사 나오자마자 부인을 해서 아니다. 안철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해야 되죠. 하루 반 나와서 하루 반 만에 안철수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결정한 게 없다 그러죠. 정무 감각이 왜 있다고 그죠? 그건 안철수가 했던 말이든 안철수 측근 그 보좌관들이 했던 말이든 아니라면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은 기사가 뜨자마자 페이스북 날렸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하루 반이나 있다가 말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거예요. 정무감각 떨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 기가 찼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항상 그랬기 때문에 뭐 놀라지도 않았고, 근데 안철수는 요번에 당대표 출마하면 죽어요. 죽는 코스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도 못 갑니다. 윤석열의 무력화가 되는 게. 지금은 총선 끝나가지고 윤석열이 이재명 만나냐 안 만나냐, 야권과 협치하냐 안 하냐, 국힘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친윤 비윤이 싸우고 수도권 비수권이 싸우고 막 지랄한다. 그런 거로 듣고 있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자기들이 192석으로 그냥 치는 것뿐이 없어. 윤석열 무너뜨리기. 거기서 당대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차기 당대표가 6말 7초에 당선돼. 그들이 윤석열을 당대표가 공격하겠어요? 그죠? 당대표가. 아니면 윤석열을 비호하겠죠. 그럼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다고 칩시다. 될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 안철수 지지자들 대단히 문제가 많아. 고고TV가 말하면 그게 기준이 돼요. 쳤잖아? 아니, 안철수가 만약에 당대표 됐잖아? 그러면은 당대표 된 다음에 해야 될 일,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걸 안철수가 하겠어요? 네? 나경원이 당대표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키려고 돕겠죠. 나경원은 100% 보수였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파괴력과 폭발력이 없죠. 나경원은.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민심 요번에 명확하게 드러나서 윤석열을 응징했기 때문에 저놈은 안 된다. 저거 대통령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국힘을 108석 준 것은 국힘 후보들이 좋아서 준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저 개헌선 200석 가지고 하면 큰일 난다. 국민들의 자각과 집단적인 이성에 의해서 108석 준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108석 개헌선 안 무너졌으므로 당대표 서로 뽑아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호흡하겠다. 당정일체를 화합하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안철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가 살 길은 당대표 안 하는 거고 윤석열 치는 거예요. 3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치면 어떻게 하냐고? 요번에 국민들이 쳤잖아요. 다 쳐버렸잖아. 윤석열.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 정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끝난 정권이라고. 오세훈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오세훈이가 이게 조선일보나 보수 지지 오세훈을 띄우죠. 오세훈의 기사는 계속 내보내요. 자, 안철수 같은 경우가 어제부터 그러죠. 전 국민한테 25만 원 나눠주는 파퓰리즘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는 일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밑바닥 민초들이 너무 죽어가고 있어요. 한 60, 80%의 국민들한테 주는 건 전 찬성해요.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면은 13조가 들죠. 그죠? 그러면은 한 7, 80% 주면은 한 9조 정도 들죠. 그죠? 한 7, 8조 들 거예요. 그 정도는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 주변 보면은, 파퓰리즘이다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이준석이랑 꼬맹이도 반대를 하죠. 25만 파퓰리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나오는 언론 이면을 보면은, 윤석열은 이재명이가 그 25만원 그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찬성할 것 같아요. 신문 이면을 읽어보면은. 그거 주고 국무총리 어떤 애를 갖다가 너가 인정해주라 하고 딜을 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 이제 정치하겠어요 했잖아요. 그 멍청한 새끼가 이상. 이때가 어깨 25만원 주는 그 파퓰리즘은 마약과 같다. 그랬죠. 건전 재정이 문제가 된다 놈. 그놈은 그런 생각 없어요. 윤석열이라는 놈. 그런 느낌이 오니까 안철수가 어제부터 25만원씩 지급하는 거 안 된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 윤석열, 안철수가 어떤 말도,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새끼를 밟아내서 또 말을 해? 이준석도 반대해? 국힘은 지금 반대 안 해요. 재명이한테 25만원 허락해주고 내 살 길 찾자 그럴 거예요. 응? 물론 그 안철수가 잘하는 거고. 자, 봅시다. 오세훈으로 넘어가면은
그 지역 낙선자들, 서울 동북부 지역 14명은 식사했고, 또 오늘은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들, 또 23일에서는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낙선자, 당선자 다 하겠다는 거죠. 서울이 저게 48개인가 49개죠. 안철수는 뭐해? 물론 이 오세훈이라는 놈이 서울시장에 지위가 있으니까 자기 정책을 홍보하면서 위로할 수 있고 앞으로 나와가자 할 수 있죠. 안철수도 경기도잖아. 경기도는 더 많잖아. 인천은 윤상열이 하라 그러고 경기도 60석이잖아. 그죠? 경기도에서 쓸만한 정치인은 안철수 하나뿐이 없죠. 그렇죠. 그럼 안철수 낙선자들을 모아야죠. 한 5천만 원만 쓰면은 낙선자들 가지고 5천만 원, 1,000만 원만 쓰면 5천. 그거 모아가지고 밥 먹고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허공에다 대고 페이스북으로 낙선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또는 당선자 총회에서 낙선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까지 안철수를 항상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행에 옮기고 행동에 옮겨야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더 낫지. 더 넓고 의원들도 많고 반 윤석열 태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 모으는 거 해봐야죠. 낙선자들이 싫다 그래도 그렇죠? 친윤들이 많죠. 낙선자들이. 그럼에도 실행으로 옮겨야지. 그죠? 이준석 같이 그냥 막 그렇게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도 못 내면서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게 뭐예요? 의료 갈등부터 해결하겠다 그러죠. 그러면은 매일매일 의료 갈등 문제가 나오죠. 의협이나 전공이나 교수들과 저 꼴통 윤정거라고 싸우죠. 그럼 매일매일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의료단체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해줘야 돼. 발표해야 돼요.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고 실행에 옮길 때예요. 다 실행하고 있잖아요. 홍준표라는 놈은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말이야. 나 이제 페이스북 안 할래. 말 안 할래 하다고도. 아이고야 또 발기가 됐어. 찍찍 싸대. 한동훈에도 또 나와. 오세훈이는 거의 매일 띄워줘요 지금. 응? 사람이 없으면은 다시 설득해야 되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내가 부족했다. 그렇게 해야 돼 안철수는. 지금 오세훈이가 보면은 이번에 말이야 낙선한 지역에서라도 서울시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게 하겠다. 그건 서울시 공약이지 막 낙선자들까 그런다고 심판론이 없어졌냐? 오세훈이가 서울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낙선자들한테. 또 이재영이라고 있죠. 강동을 애들 걔 괜찮아요. 이재영 걔 두 번이나 떨어졌죠. 이재영이. 그런데 이거야 낙선자들에게 오세훈이가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면 상당히 위로가 된다. 또 오세훈이는 안심소득,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 손목 닥터 9988 이런 게 총선에서 활용되지 않은 게 아쉬웠다. 당에서 이걸 좀 써달라 그랬더니 당에서는 검토해보겠다고만 하고 정권 심판론 때문에 안 썼다. 정권 심판론이 너무 부각돼가지고 정책과 관련 캠페인이 잘 펼치지 않았다. 깨알같이 지금 자기가 개입하고 자기를 홍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번엔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오세훈이 깨알 같은 게 들어가도 상관 안 됐었고 이런 거 가지고 선거 주도를 못해요. 오세훈의 깨알 정책 가지고는. 제가 계속 경고하죠. 2년 후에는 부동산이 또 민심을 갖다 폭발시킬 겁니다. 2년 후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난다니까요? 나라가 망하면은, 부동산이 만약에 폭락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부동산 공급이 임대주택 몇 개, 오세훈이 같이 임대주택 몇 개 넣는다고, 손목 다터 9988나 뭔지도 몰라. 이런 거 나온다고, 부동산 값이 폭등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이런 공급 하나도 못 해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를 어필해 나가요. 낙선자들한테 또는
당선자도 내일 모레 만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야. 근데 안철수는 자꾸 페이스북이나 내고, 하려면 육성으로 계속 때려야 돼요, 윤석열을. 방송 나가면서. 방송 나가서 질문을 한다고 다 대답할 필요도 없고, 상대편이 A란 걸 질문하면 A에 대답할 필요가 없고, A란 걸 질문하면 A, B, C, D를 갖다 총괄적으로 툭 치고 그래야지. 지금 오세훈 계열을 특히 저 강동원의 오신환이라든가 또 몇 명이 있었어요. 강북에 다 떨어졌어요. 오세훈 계열도. 오세훈이 그래 훌륭하다면 다 당선시켜야 되죠. 요번에 오세훈이가 서울에서 나와서도 떨어졌어요. 국회의원으로. 그게 그만큼 국민의 민심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는 실행에 옮겨야죠. 뭐라도 해야죠. 의료갈등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발표를 하든가. 그죠? 의료갈등 문제를 안철수가 해결한다면 안철수가 주도적으로, 그죠? 주류가 돼야 되죠. 근데 맨날 윤석열을 꼬맹이들하고, 의협단체하고 싸우는 거. 또, 요번에 이재명하고 윤석열 회담. 영수는 너희들 닭대가리 둘이 하는 건데, 까마귀 둘이. 까마귀 둘이 해야 할 적에 의료 분쟁, 의료 농단 문제가 분명히 올릴 거예요. 계속 때려야지, 안철수는. 총선 끝나고 나는 당대표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고, 제일 문제가 의료 갈등, 환자를 살리는 거다. 그럼 계속 발표해야지. 도끼 품어야지. 그것도 뺏겨. 윤석열하고 이재명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